미래 사회, 광주 전남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생명력 넘치는 땅과 친환경 먹을거리, 아름답고 깨끗한 산과 바다, 삶의 활력을 찾는 휴식 공간 남도, 지역의 미래를 위한 생명 공간 프로젝트 남도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합니다. KBS 광주 개국 66주년 특집 생방송 업그레이드 남도 생명의 공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광주방송 총국에서는 개국 66주년을 맞아 광주 전남의 미래를 고민해보는 특집 생방송을 마련했습니다. 무한 경쟁 시대를 맞아 지역의 미래도 전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전국의 각 시도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앞다투어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 전남도 지역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KBS 광주방송 전국 개국 66주년 특집 생방송 업그레이드 남도 생명의 공간, 새로운 생명 공간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남도의 비전과 발전 전략에 대해서 함께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안원태 한국경제사회연구원장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동식 전라남도 관광문화국장입니다. 이건철 전남발전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황혜주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석중 이코바이오 연구소장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남표 민중의 술살리기 광주 전남 연합회장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는 지역을 사랑하고 또 지역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먼저 출연자와 방청객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달 실용주의를 앞세운 이명박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따라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 자이든 타이든 광주 전남도 미래 사회에 대해서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광주 전남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인데요. 먼저 변화의 시대 광주 전남만의 새로운 비전은 무엇인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 원장님. 예. 흔히 세상이 많이 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그동안 물질 문명을 굉장히 추구해 왔는데 이제 20세기 말에서부터 뭔가 사람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21세기를 뉴 휴머니티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 우선주의를 생각해서 사람을 어떻게 가꾸고 기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이런 기반 위에서 세계화를 주장해 왔었는데 이제는 역시 세계를 몇 개 권역으로 나눠서 이시라든가 동북아라든가 남미라든가 이런 리저널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남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좁은 지역입니다만은 이 지역에 살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면서도 시대적인 급변에 대응할 수 있는 굉장한 유연성을 가진 계획, 흔히 로링 플레잉이라고 그럽니다만은 그런 그거를 이제 요즘에 유럽에서는 유연한 안전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프레세큐리티를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전라남도 광주에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광주 전남의 새로운 비전에 대해서 듣고 있는데요. 주 국장님. 네, 우리 전라남도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떤 균형 발전 정책 기조가 좀 바뀌고 있는 데 대해서 우선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 규제를 좀 풀어주는 대신에 신발전 지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우리 전남 같은 신발전 지역에 대해서는 좀 혜택을 좀 강화해 주겠다 하는 그런 정책 기조 한 가지와 그 다음에 기존의 시도 단위로 지원을 해왔는데 이걸 전국을 5+2, 7대 광역 경제권으로 좀 설정을 해서 좀 그 지원 단위를 갖다 키우겠다 하는 그 기조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걱정하는 여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작용이랄지
부정적인 측면을 갖다 최소화하는 그런 노력을 해 나간과 아울러서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경쟁 우위에 있는 자원이 무엇인가, 그리고 미래의 사회가 어떻게 변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 미래의 사회 변화의 흐름이랄지 트렌드를 읽고 그 비교 우위 자원을 활용한 그러한 개발 대안이랄지 발전 전략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수립해서 중앙정부에 제안을 하고, 또한 민간 투자가 이러한 발전 대안과 함께 민간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게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쟁력 강화로 연결된다는 확신만 있다면 국가의 많은 지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우리 시도민들이 미래를 갖다 대비하는 그런 노력을 갖다 함께 기울여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광주 전남의 새로운 비전, 이 시장께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저는 이제 우리 그 지역 발전에 최근 들어서 그 성공한 지역들 보면은 공통 분모를 한번 찾아보면은 다른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자기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자원을 활용한 지역들 대부분 있습니다. 또 우리 역시도 이제 새 정부를 맞이해서 새로운 발전 전략을 입점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남도 최대적인 이 자원이면서 또 잠재력이 풍부한 적으로 키워드로 지금 또 자리 잡고 있는 생명, 건강, 유기농 식품, 그리고 이제 발에 대비한 대체 에너지 등 이러한 자원을 활용한 이 새로운 지역 발전 전략을 수립할 때가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할 때가 돼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런 그 오늘 같은 토론에도 상당한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광주 전남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변화를 잘 분석하고 그 흐름에 따른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대 사회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트렌드는 무엇입니까? 글쎄, 현대 사회에서 가장 각광받는 트렌드,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건강한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전에는, 건강한 삶을 위해서 나 자신만 잘 살면 된다, 이런 측면에서 웰빙 이런 개념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제는, 잘 살기 위해서, 또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이웃, 우리 사회, 또 더 나아가서 지구 환경, 미래까지 보는 그러한 총체적인 개념의 환경까지 고려하는 그런 개념, 로아스라고 요즘 많이 표현하는데요. 그런 개념들이 가장 중요한 트렌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현대 사회 트렌드에 대해서 듣고 있는데, 오 소장님. 예, 황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경제 수준이 계속 지금 저희가 지금 향상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건강 및 어떤 삶의 질의 향상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이제 욕구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지금 현재 사회의 어떤 생활 양식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삶의 질이라는 것이 단순히 수명을 이어서 오래 살아가는 것보다는 좀 더 나은 어떤 쾌적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그게 이제 삶의 질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어떤 삶의 질과 관련된 어떤 건강한 삶이라든지 친환경 유기농, 음식물이라든지 청정 생활 환경 등이 현대 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남이 지금 이제 갖고 있는 건강이라든지 친환경 생활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그런 경쟁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전남으로서는 미래 사회에 대해서 잘만 준비한다면 저희들에게도 기회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앞으로의 트렌드는 이제 L병을 넘어서야 한다. 노아스 개념으로 가야 한다. 그런 지금 말씀이셨는데요. 앞으로의 그 트렌드에 대해서 김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방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동서고금을 통해서 최고의 화두는 무병장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 전라도가 산업발전에 비해서 낙후됐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 전라도가 갖고 있는 농축수산물이 모두가 약이 아닌 것이 없다 할 만큼 중요한 약분자가 있는데도 이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고, 산업발전에 대한 우리 미비점만 가지고 논했었는데, 앞으로 우리 지역이 이런 그동안의 미비점을 다시 거울 삼아서 재활용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면 생명산업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어느 지역도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이 갖고 있는 이런 좋은 약분자, 이것을 다시
상품화하고 세계 시장에 겨루어서 우리가 생명력 있는 것을 가지고 간다면은 우리 고장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건강을 위한 친환경 생활, 요즘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일 텐데요. 각 지자체에서도 이 노아스 개념을 이용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미래 가치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그 건강 얘기하는데, 인류는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굉장히 건강을 챙겨왔습니다. 예. 진시황의 불로초를 구한다든지, 그래서 지금 그 웰빙에서 로아스로 간다는 것도 본래 취지는 그 미국에서 사회학자나 심리학자들이 그 로아스라는 걸 내놓을 적에는 물질적인 면에서의 그 잘 사는 거를 추구하지 말고 조금 방향을 바꿔가지고 지금 정도만 살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노력을 하고 바뀌어야 된다 하는 뜻에서 이제 로아스 운동이 시작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에는 굉장히 최인지 그 변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라든지 우리나라도 변화를 원했던 거고. 그런데 그 최인지 변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기본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누려왔던 만치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활 자세를 바꿔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체인지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가지고 거기에 잘 적응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고장에서의 여러 가지 그 국가적인 프로젝트의 대응 방식이 세상이 있는 건 바꿔지는데 맨날 똑같은 노래만 부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아쉬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식이라든지 강원도 가면 강원도가 공기도 제일 좋고 환경도 제일 좋다고 그럽니다. 제주도 가면 제주도가 제일 좋다고 그래요. 그거는 경쟁력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번 재반성하고 재정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변화 요구 속에서 트렌드도 자꾸 바뀌어간다는 지금 이 얘기인데요. 이 노아스 개념에 대해서 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앞서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만은 이 로아스 개념이 기존의 참사리, 웰빙 이것보다 좀 더 포괄적인 것 같고요. 이 로아스 컨셉에 대해서는 이미 지자체 단위에서도 어떤 형식이든지 시책에 반영하고 도입되어 가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계 자료 두 가지만 간단히 인용을 한다면 이제는 물질적 풍요보다 건강하고 여유 있는 삶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응답을 한 사람이 통계청 조사에 보면 40%가 넘게 그렇게 나와 있고 네. 우리나라 직장인 80%가 늘 피곤하다. 약 2천만 명이 늘 피곤한 생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 로하스에 대한 어떤 수요, 로하스 시장이랄지 이런 거에 대한 수요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하스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한 약 30%,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한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다만 시장이나 그러한 상품의 이러한 수요에 비해서 이미 그 시장이나 그 어떤 상품이 충분히 그걸 갖다가 따라오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충분히 공급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 측면을 거꾸로 해석한다면 앞으로 이 로하스의 어떤 시장이랄지 상품의 성장 잠재력은 매우 크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대로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을 개발할 여지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웰빙을 얘기하던 것이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벌써 노아스 개념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어떻습니까? 참 변화가 빠르네요. 예,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주 국장님이나 오 소장님 비중이 커질 것이다. 네. 상당히 좀 우리 산업을 좀 지배할 것이다고 이제 저는 단적으로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어차피 사람들 생활 소득수익이 높아지면은 건강, 기호에 대한 그 취미 우선순위 높아질 수밖에 없고 한때 로하스 그 대표적인 걸로 생태주의, 채식주의 또 이제 햄버거로 대표되는 패스트푸드 반대되는 개념인 슬로우푸드 한때는 일부 그 도사들 또 일부 산골에서나 하는 걸로 했는데 패스트푸드가 발생한 유럽 같은 데서는 벌써 전반적인 이게 분위기로 잡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지금 작년에 이 정부의 이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좀 생겨났습니다. 네. 그리고 또 새로운 그 식품산업진흥법도 기존 법에 대체해서 지금 거기에 맞춰서 지금 나가고 있고 16개 시도 가운데
생물 산업을 주력 산업으로 지금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도가 75%인 12개 도에 달하고 있다는 것은 벌써 지금 아까 안 원장님 말씀대로 이 1900년 후반부터서 지금 꾸준히 준비를 해오고 있다. 따라서 이런 추세로 간다면은 이제 2015년만 지난다면은 우리 산업의 가장 비중이 높은 산업이 로아스 관련 산업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자, 이 분야에 대해서 황 교수께서도 관심이 많으시죠? 연구도 많이 하시고요. 예. 앞서서 많은 분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로아스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 것이 미국이고 또 이 미국의 개인주의적 성향이 굉장히 강한 나라에서 이 로아스라는 개념이 나왔다는 데 주목하고 싶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개인의 건강이나 이런 쾌적한 삶이 한 개인의 노력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 그리고 지구환경 전체를 고려했을 때만이 그런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자각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셨지만 시장을 지배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거 아니면 이제 안 된다 정도까지 갔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나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전남 지역에서도 이런 부분과 부합된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적 특성이라든가 지역 환경을 잘 살려서 성장 동력을 삼을 수 있는 미래적 가치는 충분히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실제 사례들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공적인 것에 익숙해진 현대인에게 자연은 새로운 활력과 희망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자연의 생명력을 시도하고 산업화하는 곳들도 부쩍 늘어나고 있는데요. 햇빛과 바람, 물과 친환경적인 먹을거리 같은 자연의 건강 원리를 이용해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 현장을 윤재인 리포터가 취재했는데요. 함께 보신 후에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수록 사람답게 잘 사는 법, 웰빙이 주목받고 있죠. 우리가 갖고 있는 풍부한 먹을거리, 깨끗한 자연, 이런 좋은 조건들을 잘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남양주시에서 1시간쯤 깊고 울창한 잣나무 숲을 지나 도착한 곳은 숭령산 자락에 위치한 생활치료 전문병원입니다. 이곳에서 직접적인 치료만큼 중요한 것이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 이 때문에 충분한 휴식과 절제된 생활이 꼭 필요한데요. 암, 성인병, 노인성 질환 환자들이 대부분인 이곳은 현대의학 치료에 자연 치료법을 병행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환자 스스로 자연을 느끼고 체험하는 치료법인데요. 자연에서 얻는 생명의 기운으로 수병 생활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기한 게요. 여기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표정이 너무나 밝으세요. 이 병원의 특징인가 봐요. 예, 공기가 나쁘고 또 물이 좋지 않고 주변이 소란스럽고 그래서 이제 질병이 생겼는데 그걸 원인적으로 치료하는데 그 환경 속에서는 그런 치료가 안 되고 정신적으로 안정도 안 되고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 속에 이렇게 병풍처럼 산이 둘러있는 조용한 곳에 공기 좋고 물 좋고 그런 곳에서 자연과 친함으로써 인간의 그 심성이 자연으로 돌아가고 스트레스 없고 맑고 평안한 마음이 되도록 하면서 그것들이 치료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습관을 교정하고 건강했던 자신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적극적인 자세와 마음가짐, 즉 삶의 의지입니다. 몸과 더불어 마음의 병까지 사라졌다는 사람들. 암 환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건강해 보였는데요. 우리 집 사람이 이곳에 같이 이제 와서 같이 살거든요. 이곳에 와서 하는 말이 이제 천국에 이제 반은 왔으니까 반만 더 가면 된다고 뭐 그런 소리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분위기도 좋고 뭐 이런 그 아주 천혜의 아주 좋은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연 친화적인 생활을 만들려는 노력은 곳곳에서 진행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뭐 얼핏 봐도 지금 채소 가짓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이게 다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예, 우리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환우분들을 위해서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기르시나요? 예, 저희가 자가 제조한 퇴비를 이용해서 먼저 우리가 땅에다 살포하고요. 그다음에 화학 비료나 농약이나 이런 성장 촉진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모든 채소는 이 텃밭에서 자라는 100% 유기농입니다. 재료 하나하나 환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키우다 보니 식재료의 질도 당연히 높아졌습니다. 환자를 위한 유기농법으로 땅도 살리고 건강도 지킬 수 있게 된 겁니다. 정성으로 준비한 식단에 더해지는 건강 식사법은 바로 함께 모여 밥을 먹는 것. 식단은 100% 채식이지만 밥상에는 가장 좋은 반찬, 함께하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채식 식단만 있다고 해서요. 사실 좀 맛이 없으면 어쩌나 불안했거든요. 그런데 채소로만 이루어진 그런 식단인데도 불구하고 맛이 굉장히 좋고요. 몸에 필요한 그런 영양소가 여기 안에 다 들어있다고 하니까 왠지 더 믿음직스럽고 몸도 더 가벼워지는 것 같은데요. 상체를 뭐 약하게 한다거나 백혈구를 약하게 한다거나 그런 적이 저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음식으로 인해서 내가 완전히 이 병을 치유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저는 100% 갖고 있습니다. 환자들에게 가장 인기가 좋은 천연 치료실. 물, 숯, 약초 등 자연에서 얻은 재료들을 질병 치료에 활용하고 있는데요. 비파를 이용한 수증기 치료는 몸 안의 독소를 빼줄 뿐만 아니라 암으로 인한 통증 완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 환자들에게 인기 만점. 몸에 좋기로 잘 알려진 숯은 목욕이나 팩을 통해 치료에 이용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혈액순환과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던 환자들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전에는 이제 손발이 많이 저리고 했었는데요. 이 치료 이후에 그런 현상들이 조금씩 물러가고 그래서 혈액순환이 너무 잘 되고 잠도 잘 잘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난소암 말기 판정 후 수차례 항암 치료를 받았던 이미숙 씨. 처음 이곳을 찾았을 때 100m 걷기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하루 15km를 걸을 정도로 건강한데요.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았다는 이미숙 씨.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바람입니다. 아주 축복된 시간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리고 제 같은 이렇게 암 환자들이 이겨와가지고 제 같은 어떤 시간을 좀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곳은 고령화 시대 아껴두었던 땅 남도에 새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연과 함께 건강과 세상을 지키는 방법, 이 속에 남도의 미래가 있습니다. 네. 자연의 힘과 생명력이 얼마나 중요하고 강한지를 새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서 미래 사회의 변화 방향을 좀 예측해 볼 수도 있겠어요. 네. 방금 필름에서도 보셨습니다만은 우리 얘기 중에는 식약동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음식과 약의 뿌리가 다르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언제부턴가는 이제 건강 문제를 치유하려고 하는 기본 자세가 서양 의술은 약과 기술 위주로 가고 있는데 우리 것에 대해서 제대로 전통 개성 발전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것을 망가게 버렸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365일 먹어서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에너지 속에 있는 우리 또 체내에 있는 독성을 풀어주는데도 음식이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남도가 갖고 있는 이 좋은 음식, 여기에 약과 음식이 같이 있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우리가 확대 해석해서 어떤 것이 정말 우리 몸에 좋고 우리 건강에 좋은 것인가를 답을 찾아보면은 예를 들어서 아침에 제가 조간신문을 보니까 네.
어떤 화상 환자들이 굉장히 뭐 100몇 명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있으면서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네. 저기 앞에 놓여있는 저 오이가 예. 지구상에서는 유일하게 이 화상을 치료할 수 있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예. 그런데도 우리가 그 약성에 대해서는 이미 선조들이 오랫동안 그걸 사용해 왔고 검증됐는데도 서양 의술에 대한 단절된 우리 그 의료 체계다 보니까 뭐 화상 사고로 입으면 무조건 병원에 가서 능계로 맞고 꺼지만 바르고 있는데 그건 뭐 제가 실생활에서도 많이 경험해보고 여러 사람한테 권해봤는데도 최고의 좋은 화상 치료제가 바로 저 오이입니다. 오이. 네. 이렇게 우리 실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지천에 널려 있는데도 사실은 그걸 제대로 전통 개성 발전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건강대로 더 남마처럼 얽혀 있고 우리 것은 우리 것대로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거죠. 사실. 네. 이 앞서가는 트렌드의 한 사례를 함께 보셨는데요. 이 시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도 지금 우리 김 회장님 말씀하신 특히 그 음식, 저는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슬로우 푸드에 대해서 한번 우리 전남과 좀 관련이 좀 많이 있겠다. 지금 벌써 패스트푸드가 그 발생을 했던 유럽 같은 데는 질과 형식 면에서 패스트푸드는 나쁜 음식이다. 벌써 학생들한테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태리는 이 문헌 찾아보니까 86년, 20년이 지난 86년부터 벌써 지금 그런 걸 시행을 하고 있고, 프랑스에서도 미각 주간을 지금 정했고, 일본에서도 아키타현 같은데 일부에서는 학생들에게 지금 향토 음식이 최고다는 것을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슬로우 푸드 운동이 지금 상당히 자리 잡아가고 있다. 우리도 지금 도입된 지는 몇 년이 됐습니다. 아직은 지금 이 소수 지역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역의 어떤 특산물이 된장, 젓갈 그런 그 발효식품 같은 경우는 이 최고의 그 슬로우 푸드다. 지금 이런 추세로 간다면은 저는 한 2010년 내지 15년에는 슬로우 푸드가 슬로우 라이프, 느리게 먹고 건강하게 사는 어떤 이 사회운동으로 전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전남도와 함께 슬로우 라이프 생태 건강도시 지금 이 기본 계획들을 지금 저희들은 지금 수립하기 위해서 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각종 환경 오염과 또 공해 때문에 이 현대인의 삶을 많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건강과 자연을 중심으로 하는 생명산업이나 사회 분위기는 점점 확대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계적인 추세는 어떻습니까, 한 교수님? 예, 앞서서 좋은 말씀들 해주셨는데, 그러한 그 여러 가지 것들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그 환경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환경 부분들을 어떻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지속 가능한 삶을 꾸려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 통계를 보면 로아스라는 개념이 나오고 나서 매년 8%씩 산업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통계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슬로우 푸드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저는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소위 그 친환경이라든가 생명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가장 반대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의 상황을 보면 그런 문제에 단적인 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뭐 저희 운동화로 굉장히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회사 같은 경우에도 자사의 그 재활용된 그런 부분을 활용한 손수영 운동화도 만들고 있고, 또 커피로 유명한 세계적 다국적 기업에서도 유기농 커피라든가 또 공정무역 커피를 사용한다든지 하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사례는 많이 있는데 그런 것만 보았을 때도 이런 추세들은 전 세계적으로 이미 굉장히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노아스 개념을 이용한 사례들이 우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만 이것도 다국적 기업 얘기하셨는데 좀 산업과 연계시키는 방향을 모색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김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그 음식을 통해서 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분위기는 상당히 많이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의 몸이 굉장히 이제 자연 그 친화적이고 그런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식이 따르지 않고서는 어떤 근본적인 어떤 치료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인식들이 상당히 지금 퍼져가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2005년도에 보면 타임즈에서 세계 10대 건강 음식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토마토라든지 마늘, 시금치, 견과류, 적포도주 같은
그런 것을 발표했고 또한 그 한국에서는 대한암 예방 그 학회에서는 암을 이기는 한국인의 뭐 54가지 그 음식을 소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때까지 저희들이 이제 합성의약품에 굉장히 의존했다가 지금은 자연적인 음식거리로 우리가 전환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만이 우리의 쾌적하고 그리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어떤 생각들의 어떤 발상이 전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적으로도 기업체에서도 단순하게 어떤 그 식품이 이제까지는 어떤 영양 개념에서 지금은 이제 기능성 개념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농산물에 대한 정확한 기능성을 홍보해야만이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는 이 친환경적인 농산물의 어떤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최근에 뭐 배에서 항암작용이 나왔다든지 또는 뭐 토마토가 또 암에 좋다든지 뭐 고구마가 요즘 사람들에게 널리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건강의 어떤 기능성이 알려지는 것 같이 이름으로 해서 어떤 소비자를 하여금 어떤 가격에 관계없이 그것을 찾게 함으로 해서 어떤 부가가치를 높이고 하고 그러한 것들이 전 세계적인 어떤 회사들의 어떤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친환경 산업이나 생명공학 분야는 앞으로 미래 산업에서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현재 시장 규모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뭐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시피 이제 바이오 제약 시장은 실제로 그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 기반 산업이고 또한 고성장이 전망되는 유명 그 미래 산업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바이오 제약 시장은 뭐 연평균 증가율이 20% 정도로 기록하고 그래서 뭐 2010년도 정도에서는 한 150조 정도의 어떤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뭐 지금 저희들이 아주 산업이 활발하고 있다고는 뭐 반도체 산업과도 거의 맞먹는 어떤 시장 규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특히 이제 뭐 생활이라든지 소득 수준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이 수명 연장에 관련된 이런 헬스케어 제품은 산업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제 전남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그 식품으로 허가된 천일염을 본다면은 이것이 저는 이제 미래 전략 산업으로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천일염 같은 경우는 지금 전남이 거의 한 85%의 국내 생산률을 참여하고 있고 그 생산량도 상당량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천일염에 대한 전남 천일염에 대한 어떤 품질에 대해서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세계적으로 잘 알려지고 있지 않지만은 저희가 이러한 그 품질에 대한 그 어떤 홍보라든지 그리고 생산과 체계적인 홍보, 마케팅 네트워크를 잘 갖출 수만 있다면은 어떤 새로운 그 전남의 미래 생명산업으로서 발돋움을 할 수 있다고 충분히 봅니다. 재밌는 것은 그 제주도가 2017년에 그 물 산업으로 1조 매출을 계획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보면은 그러면 물과 천일염을 비교했을 때 기능성이 면에 봤을 때는 천일염이 훨씬 낫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주도는 물을 이용해서 1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 천일염 정도면은 그 이상의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천일염 얘기가 나왔는데 황 교수께서는 또 이 황토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예. 황토 산업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가능성이라고 하면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무궁무진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다른 나라 사례들 한번 살펴보면은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건축이 발전한 나라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 1년에 흙으로 지어지는 집들이 한 20만 채 정도씩 계속 지어지고 있고 매년 2배씩 늘어나는 추세이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아예 그 흙을 특화를 하는 교육기관이라든가 또 마을을 만들어서 1년에 100만 명 이상씩 관광을 유도하는 그런 산업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흙을 가지고 만드는 제품을 가지고 전 유럽 시장을 전부 다 석권하는 그런 기업을 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성장세는 보통 매년 2배 이상씩 늘어나는 추세이고요.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흙, 황토 이런 부분들은 전 세계적인 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여건만 만들어진다면 무궁무진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이 변화의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사회가 어떤 모습일지 정확히 예측하고 또 빠른 시간 내에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여기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전라남도가 추구하는 대로 나가면은 전라남도에는 의과대학하고 약학대학이 없어지고 농과대학하고 화공학과가 주로 있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고기 먹어야 되고 몸 아픈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 먹어서 나는다 그렇게 하다가는 죽는 수가 있고 특히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가 하나 좋다 그래서 거기다가 올인하는 정책은 대단히 위험하고 유치한 발상입니다. 역시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제 미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미래 예측을 할 적에 요즘 말이죠 포캐스팅 미래를 어떻게 캐스팅하느냐 또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어떤 눈으로 보느냐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30년 전에는 말이요, 그, 퍼스널 컴퓨터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핸드폰이라는 게 우리가 보급된 게 10년 정도 됐는데, 이제 핸드폰도 곧 없어집니다. 소위 킬러 테크닉이라 그래가지고, 앞에 있던 기술을 완전히 죽이는 기술이 나옵니다. 지금 아마, 새로 시집가고 장가가는 사람들이 말이야, 전화국에 전화 달지 않습니다. 핸드폰 갖다 놓고 살아요. 그리고 이제 TV라든가 이렇게 따로 놓지 않고, 전축 있는 집이 많지 않습니다. 전부 인터넷 다운로드 받아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몇 년 안에 전화기가 그 TV, 그 다음에 인터넷, 이런 거 전축이나 녹음기 기능까지 통합해서 하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2030년 안에 모든 사회는 싱글화가 될 것이다. 특히 우리가 지금 관심 가질 거는 여기서도 무슨 법과 대학원을 유치를 못해서 국회의원이 날아갔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앞으로는 변호사가 별 필요 없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게 하는 것이 미래 예측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유명한 판례들이 전부 인터넷에 올라 있어가지고 거기 열어보면은 내거리에서 왼쪽으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어떤 판례가 있다는 게 전부 나오면은 앞으로 피고 원고가 말이죠.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를 참고해달라고 법원에다 올린단 말이에요. 그럼 판사 그거 열어보고 재판한다. 이제 의사도 말이죠. 이제는 그 텔레메디사인이 된단 말이죠. 병원에 가서 줄 서서 기다리지 않고 슈퍼마켓에서 파는 필요한 장치를 몸에다 다 두르고 전화 걸어서 인터넷으로 다운시켜가지고 의사가 전부 보고 처방해주면은 거기서 약국으로 인터넷으로 가고 약이 집으로 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시대가 될 거다. 대학은 왜 하느냐? 대학의 교수라는 건 이거 선생님들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굉장히 좁은 학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터넷 홈사이트에 말이죠. 세계적인 석학들이 해놓은 강의가 전부 올라간다. 그럼 학생들은 집에서 그거 전부 다운로드 받아서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는 뭐 하러 가느냐? 친구 만들고 클럽 활동하러 간다. 공부는 집에서 하자. 이런 정도로 얘기해서 지금 대학이 과연 앞으로 몇 년 지금 같은 제도가 될 것이냐. 대의정치한 국회의원 선거하는 정치제도가 앞으로 몇십 년 갈 거냐. 지금 결정적인 건 앞으로 100년은 절대로 못 가고 어떤 이슈가 나오면 전 국민이 인터넷에 앉아가지고 결의를 할 거다. 이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런 미래를 생각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일은 컴퓨터하고 사이보그가 다 하고 사람은 놀러 다닌다. 이걸 어떻게 수용하냐 하는 것이 정치의 1번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헬스푸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사람의 정신을 치유할 수 있는 그 힐링 센터가 이제 굉장히 중심이 돼서 로하스 운동이 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역시 정책이나 시민의 의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미래 사회에서 어떤 것들이 경쟁력이 될 수 있는지 이까지 지금 넘어왔는데요. 지금까지 남도는 타 지역에 비해서 이 산업화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낙후된 지역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꿔보면은 이 자연이 그 정도로 깨끗하고 또 훼손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남도의 깨끗한 자연 환경이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우위 경쟁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그것은 타당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은, 앞에서 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른 지역에 가도, 우리는 낙후되어 있고, 공기도 깨끗하고 이런 얘기를 다 하거든요.
우리 지역 물론 깨끗하고 개발되지 않은 환경 지역이긴 한데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미래 가치하고 어떻게 결부시켜 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이 결국 같이 건강이라든가 환경, 에너지 이런 부분하고 우리의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을 결부시켜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삼을 수 있어야겠다. 예를 들면 건축이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보더라도 깨끗하고 좋은 이런 환경을 살려내는 그런 건축을 가지고 저희가 만들어내고 도시를 만들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바꿔내는 그런 것이 가능할 때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점들이 좀 장점으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 우리 모두 보았습니다. 세계 곡물 가격 파동이나 또 유전자 조작 식품의 유해 논란을 보면서 이 먹을거리에 대한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세종대학교에서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유전자 변형 식품을 사 먹겠다는 소비자가 겨우 13% 뿐이었어요. 앞으로는 이 식품 시장도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나 싶은데 오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그 GMO에 대한 소비자들의 저항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정부에서도 국민들의 어떤 그 입장에서 먹거리에 대한 정책을 이제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도 마찬가지로 국내 소비자 단체들에서 어떤 GMO에 대한 어떤 반대 운동이 많이들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결국은 이제 GMO의 어떤 입지는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치 항생제와 농약이 사람들의 어떤 산업 발전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생겼다가 지금의 어떤 현대 사회가 추구하는 어떤 자연이나 건강의 어떤 트렌드에 의해서 그것이 점점 이제 입지가 좁아지는 마찬가지로 이제 GMO도 역시 이러한 현대 사회의 어떤 트렌드에 있어서는 그것이 이제 입지가 계속 좁아지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선호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친환경 먹거리라는 것은 향후 사회에서는 어떤 가격을 떠나서 사람들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것이 찾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남의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은 전국에서 그래도 가장 친환경 농산물로서는 전남이 야심차게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전남하면은 친환경 농산물로서 인식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곳에서 우리가 좀 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다면은 어떤 전남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새로운 어떤 미래 산업으로서 육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남도의 황토 땅과 갯벌에서 나오는 먹을거리도 좀 재평가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의 남도의 먹을거리 어떻게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80년 초에 영국에 한 몇 개월 머무를 기회가 있어서 그 관광 가이드가 이제 건강식품 코너를 가자고 그래서 갔는데 그때는 저희 것에 대해서 공부도 없었고 들은 바가 없어서 코리아 진생이라고 제일 가격이 높게 우리 인삼 제품이 거기 걸려 있었어요. 안내하는 사람한테 저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자기도 그건 잘 모르는데 외국 사람들이 저걸 먹어보고 힘이 하여튼 좋은 쪽으로 평가가 되니까 가격이 높게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근자에 와서 이 우리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좀 해보니까 우리 한반도에는 그렇게 약성이 다른 지역이 없는 그런 좋은 약성인데 이거는 서양 과학이나 기계로 측정되지 않는 대기 속에 그런 약성이 있는데 이거를 사실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역사나 여러 가지 왜곡된 사실 때문에 제대로 전통 계승이 안 돼 있는데요. 단적인 예로 들어보면은 마늘이 이집트에 피라밋을 쌓으면서 마늘을 먹였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도 자주 먹고 가까이 있으니까 그 깊은 맛을 모르지만은 동서양 의사들이 공히 인정하는 항암제가 마늘입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왜 가치가 있고 또 암 환자들한테 아니면은 체력이 부족한 사람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먹였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더라. 요 데이터를 지금 확정짓지 못해서 자 이거다라고 내놓지 못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농수산물, 축산물 이런 것들이 정말로 다른 지역과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약성이 있는데도 우리가 그걸 사실은 무관심해 왔고 모르고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천일염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이 천일염을 가지고 천연소금을 가지고 이 정부가 광물로 묶어놨습니다. 네. 이건 먹어서는 안 된 거였어요. 그런데 이번 3월 28일부터 이제 식품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런데 세계 시장에서 지금 우리보다도 가격이 아니라 품질에서 떨어진 프랑스 소금은 키로당 8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품질 자체도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에서 언제 기사를 보니까 일본 사람이 우리 소금을 갖다 지금 시장에 잘 팔아먹고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가을이면은 지금 그 거리 청소하는 청소부 아저씨들이 은행잎을 그거 처리하느라고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독일에서는 그 은행잎을 갖다가 진코미를 만들어서 세계 시장에 팔아먹고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는 우리 것에 대해서 연구가 안 돼 있고 무시하고 정말로 이거는 서양 과학으로 보면은 규명이 안 돼 있다고 그러는데 세계 사람들은 지금 세계 약성분이 있다, 항산화성 물질이 있다 그러면 눈을 부릅뜨고 달라들어서 그걸 연구하고 보급을 하고 상품화를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먹고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지금 너무 참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고 인식하고 있는 거는 김치입니다. 네. 김치는 이게요 생식도 아니요 화식도 아니요 발효 음식의 최고 극치입니다. 네. 그런데 세계 항암식품에 5대 항암식품에 김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식품의학자들이 김치가 이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음식이라고 인정할 만큼 외국 사람들이 인정해야 우리 거에 좋다고 이 판명되는 기가 막힌 현실인데 네. 김치가요 우리 전라도 김치만큼 맛과 영양과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 것에는 세계 시장에 독보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이걸 지금 저희들이 개발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의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삶에 활력을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은 단순히 보고 먹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이제 말씀으로 비춰지는데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광주 전남의 경쟁력 또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아까 지금 음식 얘기들 많이 했는데요. 거기에 하나 또 우리가 좀 벤치마킹을 좀 권하고 싶은 우리 주국장님도 오시고 했으니까 일본 그 홋카이도의 타가스마치라는 그 장수촌 네. 거기는 이제 거기도 이제 고령 인구가 이제 많은 곳인데 캐치프레이즈를 건강하게 살다가 3일 아프다가 죽는 곳 그러니까 아주 건강하게 살다가 네. 죽을 때 3일만 고생하고 죽는 곳이다. 고통 없이 돌아가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많은 노인들 그 관심 갖게 되고 노인들이 그 유입도 되고 거기에서 또 그러면서도 그 노인들 건강한 삶을 위해서 건강 호적부도 만들고 건강 진단 제도도 또 그러니까 양방 한방 섞어가면서 이제 그 하다 보니까 이제 노인들이 관심을 갖게 됐죠. 또 건강촌이 되고 장수촌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서 특산물로 나온 어떤 해바라기 기름, 된장, 뭐 토마토 주스 같은 게 당연히 건강식품으로 그냥 이 부각이 되고 네. 그렇게 해서 그 지역경제 좀 그 활성화된 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농업 개방 시대에 우리 농어촌들이 한번 좀 본받아 볼 지역이 아니겠는가. 거기다가 이제 저는 우리 전남에서 하나 지금 빼놓지 않아야 될 게 요새는 이 관광이 우리는 지금 뭐 서남해안 레저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순수 관광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싱가포르, 두바이가 지금 그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료 관광이라 해가지고 관광 플러스 휴양, 보양, 요양까지 지금 합쳐지는 추세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헬스케어, 네. 우리 맥킨지가 그 얘기했던 그런 헬스케어 기능까지 합한다면은 전남에 가면은 관광도 하고 기도 충만해진다. 그런 것도 하나 우리 전남의 좋은 경쟁 요소가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